네, 안녕하세요. 세상에는 아,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생각만 해도 그냥 좋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한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니나라는 소녀의 지금은 뭐 할머니가 됐습니다. 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아마도 30년은 지난 것 같아요. 어느 해였는지 기억을 못하지만은 한 소녀를 만나게 됐는데 얼굴은 한국인인데 한국말은 전혀 하지 못하고 독일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여름이었는데 샌들을 신은 발이 정말 까맸어요. 독일에서 왔다는데 한국에서 어디를 다녔느냐고 어떻게 한국에 왔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간단히 말해서 자기의 뿌리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5살 때 독일로 입양된 입양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니나는 아비투어,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대학 입학 자격시험 수능을 마치고 나서 보통 독일 학생들이 자주 그럽니다. 바로 대학을 가지 않고 한 1년쯤 여러 가지 인생 경험을 해보면서 어느 과를 택할 것인가 정하곤 하는데 니나는 대학 입학 자격고사를 마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자기 뿌리를 찾아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가정에 입양이 돼서 잘 컸지만은 한국어도 하나도 모르는 채로 무슨 수로 한국에로 오겠어요. 그런데 왔어요. 어떻게 왔는고 하니 한국어가 조금 되는 친구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지금 아직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냉전 시대였는데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톡까지 와가지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일본 열도로 내려가서 신칸센을 타고 시모노세키까지 와가지고 부산으로 와서 거제도까지 갔었대요. 그래서 온갖 가능한 곳을 찾아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그렇게 발이 까매진 것이죠. 예, 얼굴도 까매졌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그러나 니나는 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안 좋아서 그 다음부터 독일에 가게 되면은 찾아가곤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해인가는 니나가 그 사이에 결혼을 하고 결혼한 가정의 식구들하고 다 같이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남편을 만난 것도 참 재미있는 게요. 니나가 사는 곳은 릴리엔탈이라는 아주 조그만한 북독일 도시였는데요. 아주 작은 곳입니다. 거기서 미국 어학연수를 가느라고 미국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남편 된 사람을 만났는데 그 남편도 릴리엔탈 사람이었어요. 그 좁은 곳에서 서로를 모른 채로 다 커서 굳이 미국까지 가서 만난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남편과 시어머니와 그 사이에 난 아기와 같이 다시 나를 찾아서 서울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 머물다가 갔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때 베를린 장벽이 막 무너져서 나는 학생들과 학교에서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시점을 다룬 동독 작가가 쓴 드라마를 원어로 함께 읽고 있었는데 아니요, 다 읽었어요, 이제. 그런데 그 가족이 원어민이 요즘에야 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귀한 원어민이 왔으니 잘 써야지요. 그래서 온 식구를 강의실로 불러서 이제 겨우 기는 아기까지요. 니나와 니나 남편 다니엘과 시어머니 구드루는 각각 역할을 나누어서 학생들 앞에서 읽고 낭독극으로 그리고 그 사이에 아기는 강의실 바닥 위를 막 걸어다니고 이런 재미난 장면도 펼쳐졌었고요. 아무튼 온 식구가 다녀가고
그러면서 차츰 나는 니나도 니나지만 니나 시어머니하고 너무나 친해져서 정말 아주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니나 시어머니는 헤겔로 박사 논문을 쓴 철학자인데 그런데 시도 또 쓰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철학자고 시인이고 이런 사람이어서 예, 정말 좋은 친구가 돼서 그 무렵에는 내 자신의 테마가 독일의 분단과 통일이기도 해서 장벽이 방금 무너진 베를린에 자주 갔고 그때마다 그 시어머니 구두른네 집에서 서로 머물면서 가깝게 지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해가 지났어요. 그 사이에 이제 나의 테마가 좀 바뀌어가지고 베를린을 좀 덜 가고 차츰 안 가고 그때 연구 주제에 맞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세월이 이어지면서 니나하고 연락이 조금 끊겼습니다. 그런 채로 상당한 시간이 갔는데 불과 몇 년 전인데요. 이 서원을 짓고 나서예요. 몇 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네, 독일어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베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른 생각이 안 나서 누구시죠? 했더니 어머니 이름 니나, 할머니 이름 구두른, 아버지 이름 다니엘을 쭉 대는 거예요. 니나의 딸이었어요. 세 번째 아이였는데 제가 두 번째 아이까지는 뭐 잘 보고 그랬었는데 세 번째 아이는 만난 적이 없고 낳았다는 얘긴 들었는데 만난 적이 없어서 왜냐하면 그 사이에 니나네가 이탈리아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더 못 보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했던 셋째 딸이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다들 잘 지내시냐, 너는 어떻게 여기로 왔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옛날 니나와 똑같이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을 봐놓고 입학을 하기 전에 좀 둘러보고 자신과 연관된 곳도 찾아보려고 아시아를 왔는데 베트남에서도 농촌 공동체에 있었다 그러고 한국도 어떤 농촌 공동체를 찾아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반가웠는지 바로 그 나이에 니나를 처음 만났었는데 세상에 니나의 막내가 또 니나하고 똑같이 그 나이에 한국을 찾아왔다는 게 너무 반가워서 다시 재차 안부를 물었더니 얼마 있으면은 니나도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니나도 한국에 오고 언니 칼로타도 오고 같이들 온대요. 세상에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었는지 단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일단 여기 내가 지키는 여백서원으로 와서 여기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짐 다 놔두고 한국에 어딘가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보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왔어요. 니나와 니나 남편 다니엘과 딸 카를로타와 사위 막스가 다 온 거예요. 페베는 여기 있었고 그러니까 온 식구가 다 서원에 모여서 정말 즐겁고 귀한 날이 갔습니다. 네 사람들은 서원에 와서 뭐를 했는가 하면 일단 뭐 둘러보고 쉬고 이런 것도 하고 특이하게도 담양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 대나무가 많은 담양을 한번 다녀오기도 하고 서원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저 괴테 오솔길을 올라가는데 비탈이 좀 급해요. 올라가는 길에 거기에 발판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은 한 1m쯤 되는 막대기를 여러 개를 구해서 두 개를 한 7, 8cm 되게 파서 박고 가로로 긴 걸 하나 걸쳐 놓고 이렇게 한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길을 다 올라가기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괭이 들고 삽 들고 온 식구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스스럼 없이 그 괭이 들고 삽을 드는 딸들의 모습에 참 놀랐습니다. 지금도 그 발판을 딛고 괴테 오솔길의 전망대까지 올라가곤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저는 부엌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로 자기들은 휴가 중이고 저는 일하는 중인데 휴가 중인 사람들이 밥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호강을 하면서 밥을 얻어먹고 지냈는데 가기 조금 전에는 그리 멀지 않는 설악산을 좀 다녀오겠다 그러면서 다녀왔는데 설악산을 가면서 여러 가지 영상을 보면서 아리랑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다녀온 다음에는 또 돌아와서 그 아리랑 합창을 내게 들려주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 머무는 기간 동안 니나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생일 잔치도 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어머니 생일이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바쁜 자녀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한국에서 이 작은 시골 여주에 다 모였다는 것이 놀라워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머니 생일에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비밀이 밝혀졌어요. 그 사이에 니나가 암에 걸려서 이제 항암 치료를 마친 단계였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독일에 흩어져 사는 자녀들이 어머니 생일을 한번 정말 어머니 좋으시게 차려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던 것이고, 그래서 다시 니나 가족과의 관계가 새로워졌는데, 작년 11월에 제가 로마의 까사디 괴테 집에 가서 2달을 있었습니다. 11월, 12월을. 왜 그런가 하면은 괴테 이탈리아 여행을 좀 현장에 앉아서 번역을 하고 현장도 살펴보고 이럴 의도로 마침 또 까사디 괴테가 이탈리아 여행 중에 머물렀던 그 화가집 바로 그 집에서 머문 적이 있습니다. 2달 동안 거기 있으면서 괴테가 간 곳까지를 번역하고 또 가보고 번역하고 또 가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나 이탈리아까지 갔는데 니나를 만나고 오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러나 일이 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오기 직전에 한 2, 3일을 비워두었습니다. 니나네 집에 다녀오겠다고요. 왜 얼른 못 다녀왔는가 하면 일도 많지만은 니나가 사는 곳이 이탈리아 북쪽 거의 끝이에요. 벤티밀라라는 아주 조그만한 도시에 오히려 프랑스에 가깝고 공항도 니스 공항이 가까운 이런 곳인데, 거기에 벤티밀라라는 곳에 그 니나가 사는 동네는 토리 수페리오레 좀 높은 곳에 있는 토리 뭐 그런 조그만 곳인데, 니나네가 왜 거기까지 가서 살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니나 시어머니하고 좋은 친구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니나 시어머니 구두로는 아들이 2이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정말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동문학을 전공하고 작가가 되었는데 26살에 이미 박사학위를 받고 드라마 작가로서 엄청나게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구두룬의 아들인 줄 알기 전부터 제가 알았을 만큼 그 유명한 작가이고, 둘째 아들인 다니엘은 완전히 반대 타입이어서 아주 처음부터 아주 대안적인 삶이 익숙했고, 이렇게 공동체에서 살고, 그러다가 이탈리아로 가서
올리브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 다니엘과 니나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올리브 농사를 짓는 언덕이 벤티밀리아에 있는 토리 슈페리오레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안 가보고 갈 수가 없어서 갔는데요. 아주 무리한 일정이었습니다. 로마에서 8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갔는데 그 올리브 농원, 그러니까 비탈에 정말 아름드리 거목 올리브들이 한 500여 그루 서 있어서 저 농사를 어찌 다 짓나 그것도 놀라웠지만 그 공동체 자체가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된 성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폐허를 자기들 손으로 그 폐허 위에다가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한 그 1인용 아파트 같은 집들을 계속 지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벌집과도 같은 이런 새로운 성이 생겨났는데요. 그 한 채가 한 사람이 살면 너무 좋은 경우에 따라서는 두세 사람이 살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런 모습이에요. 옛날 아마도 장중했을 성의 터에 너무도 아름다운 공동체 집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은 공동체 마을인데 다니엘이 일종의 촌장이에요. 뜻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들어서 함께 사는데, 저도 아파트 한 채를 받아서 1인용 아파트 한 채를 받아서 2, 3일 아주 잘 지냈는데요. 공동체 생활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공동체라고 해서 일사불란하게 같이 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각자 요 작은 아파트 하나에 살면서 각자 자기 할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러면서 점심 식사만은 같이 해요. 다 같이. 그래서 같이 점심을 먹고 함께 그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고 어느 날은 보니까 지름 1m는 되는 듯한 거대한 솥에다가 계란을 가득 삶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이 많은 계란을 다 뭘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탈리아까지 흘러오게 된 난민들을 위한 식사를 한번 제공을 하느라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함께 그러니까 좋은 일도 하고 근데 이 공동체는 각자의 삶이 있고 또 함께 하는 것이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유지되는 거 아니 스스로도 또 농사를 짓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공동체 경험이 필요한 사람들을 좀 손님처럼 받아서 재정의 도움을 좀 받아서 유지도 되고요.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 경우에는 비용을 내서 재정을 도와주는데 가장 재미있는 사람들은 유럽 각지에서 온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이 되면서 사실 서로 언어도 다른 여러 나라가 모였는데 서로 좀 이해와 소통이 아주 절실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EU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젊은 사람들의 교류를 지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럽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와서 한 1년 정도 머무는데 EU에서는 또 약간 머무는 최소한의 경비, 식비 같은 것을 제공을 하고 이 학생들에게 아주 작은 한 주일에 정말 콜라나 맥주 조금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용돈을 따라주고 이제 식비 정도를 공동체에 내면서 학생들을 맡기는데 이 학생들이 함께 공동 생활을 하고 농사도 함께 지어보고 이러면서 1년을 보내니까요. 내가 갔을 때 와 있는 사람은 저기 라트비아에서 온 학생도 있었고 오스트리아에서
온 학생도 있었고 폴란드에서 온 학생도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 학생들이 와서 1년 동안 함께 머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되는가 하니 그 공동체는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촌장을 비롯한 중심 인물들은 독일인입니다. 그리고 많은 방문자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서 많이 오고 해서 영어는 뭐 자연스러운 국제어고 해서 농사일 공동체 생활만이 아니고 이탈리아어, 독일어, 영어 정도가 자연히 습득이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정말 그 젊은이들을 그렇게 키우는 게 너무 보기 좋았어요. 한국의 젊은이들 중에서도 좀 찾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크리스마스 때 되면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니까 크리스마스가 되기 조금 전에 같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것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 뭐 그렇게 요란하지는 않고 피자를 굽는 거였어요. 보통은 점심 식사는 같이 하지만 나머지는 각자인데 그날은 저녁에 피자를 굽는 모임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화덕에다 피자를 구워서 각자 뭐 얹고 싶은 토핑을 얹어서 구워서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그러는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빨랫줄 같은 걸 쭉 걸어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며칠 전부터 선물을 빨래집게로 다 이렇게 매달고 요건 누구에게예요. 근데 선물을 원칙적으로 포장을 안 한답니다. 포장지도 환경보호에 많이 위배가 돼서 포장을 안 하고 선물을 걸고 다만 누구에게라고 쪽지만 달았어요. 그래서 그럼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게 너무 보이니까 좀 민망한가?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볼 수 있었는데 너무나 부질없는 그 나의 한국적 사고였고 니나가 누구한테 선물을 주나 제가 봤어요. 봤더니 누구에게 선물을 줘서 왜 그 친구에게 선물을 했느냐고 니나한테 물었더니 선물을 며칠 전부터 걸어놓잖아요. 저희가 잘 조사를 해봤더니 그 친구만 받을 사람 이름으로 안 적혀 있더래요. 이런 배려요. 서로 그렇게 배려하면서 선물을 걸어놓고 이제 걸어놨다가 이제 그 파티 때 하나씩 그 받을 사람이 받아서 목도리는 뭐 둘러보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웃고 뭐 이런 것이 파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구운 것을 맛보면서 너무 즐거웠던 그날 저녁 일이 생각나고 잊히지 않죠. 잊히지 않고 이 니나가 남편 다니엘과 함께 이룬 이 공동체의 삶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사실 두 사람이 불쑥 이탈리아로 올리브 농사를 지으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아득한 옛날이죠. 정말 황당해서 걱정도 되고 그랬었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이 지어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그 다음에 니나의 경우에 아이들은 그 사이에 자라서 다들 독일로 공부하러 갔어요. 여기서 커가지고는 베를린으로 공부하러 가서 베를린에서 다시 독일인으로서 살면서 베를린에는 제 친구이기도 한 할머니 구두른이 계시니까 할머니도 보살피면서 셋이서 똘똘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할머니는 베를린에 살고 할아버지는 올덴부르크라는 먼 곳에 떨어진 데 그냥 계셨는데 이 성곽 안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할아버지가 아예 여기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니나 내가 뭐 한 집에 살면서 뚝뚝뚝 모시고 이런 게 아니고 그 할아버지 패턴은 아파트 하나를 받아서 이제 좀 활동도 어려워지고 하니까 그러나 거기서 혼자 자유롭게 살면서 점심 때 같이 밥 먹고
식사 해결되죠. 그러나 서로 생활에 전혀 침해되지 않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점심 먹을 때 어차피 만나고 그러나 그 밖에는 각자의 삶을 유지해 가고, 그러나 만일 독일 저 위에 계시면은 얼마나 마음이 쓰이겠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계시니까 부담을 안 주면서 안심도 되고 이렇게 사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할머니 구두루는 고집통이어서 이 철학자의 고집이 있습니다. 여기 올까 하다 못 오고 평생 베를린에 그냥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래서 할아버지 혼자라도 와서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 공동체 토리 슈페리오레의 사진이 여백서원에 아주 잘 보이는 자리에 늘 놓여 있습니다.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은 생각만 하면 그냥 좋아요. 괴테를 이탈리아 여행을 번역하려고 작년에 로마에 카사디 괴테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끝을 마치지 못하고 와서 괴테가 시칠리아까지 가는 데까지 하고 번역을 시작을 못했어요. 시칠리아의 팔레르모 식물원에 가는 데까지 번역을 하고 그 식물원에 가서 또 그 전에 번역한 괴테 식물원 원고를 검토하고 그러긴 했는데 괴테의 시칠리아 여행을 번역을 못해서 내가 시칠리아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니나네는 글쎄 몇 년 전에 니나 생일은 자녀들이 한국의 여백서원에서 만나는 선물을 해줬는데 작년 크리스마스 선물은 북이탈리아 끝에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농부니까 집을 오래 못 비워요. 그래서 시칠리아를 못 가봤대요. 그래서 내가 시칠리아에 가야 되는 참이라 그럼 우리 함께 가자 해서 함께 가서 저는 번역을 하고 가끔 다니엘이 모는 차를 함께 타고 중요한 지점을 가보고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지난 3월에 함께 가기로 했었습니다. 너무 좋은 모임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때 니나의 시어머니, 제 친구 구두run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무산되고 이번 11월에 제가 다시 로마로 갑니다. 팔레르모에서부터 시작해서 괴테의 시칠리아 여행기와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다시 독일로 돌아오는 부분을 번역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다시 시칠리아로 갈 때 그때 아마 니나와 다니엘도 다시 만나고 함께 괴테의 흔적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허락한다면 저도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다시 가서 하룻밤이라도 묵었으면 하는 꿈도 있고요. 한 사람 만난 얘기가 너무 길지요. 그냥 그 식구들 니나, 다니엘, 페베, 칼로타, 사무엘, 막스 다 생각하면은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눈앞에 놓인 토리 슈페리오레의 사진도 그렇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